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가형 2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요. 과연 이것을 조건부 확률 문제로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냐. 사실 질문 자체는 조건부 확률인 거지만 이 상황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들이 필요합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좋아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, 자,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,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라는 놈은요, x, y라는 그냥 좌표, 순서상으로 보셔도 되고 좌표로 보셔도 되고, 근데 그 x와 y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대요. x는 y보다 일단은 크지는 않대. 이런 거. 그리고 x와 y는 자연수. 오케이, 땡썰. 여기까지 줬습니다. 집합 a라는 놈이 그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데, a에서 임의로 선택된 한 개의 원소 a, b에 대해서 b가 3의 배수일 때래요. 그럼 우리는 이 b 값이 3의 배수다 라는 거를 먼저 그냥 생각하는 거인 거고, 그랬을 때 A와 B가 같아질 확률이 9분의 1이 되는 순간이 있더래.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. 그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거. 자, 첫 번째는요, 그러니까 문제를 선생님이 그냥 이거야. 생판 모르는 문제를 처음 봤어. 접근하는 거를 보여줄 거고, 두 번째는 요 놈을 가지고서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조금 재미있는 풀이를 보여줄 거예요. 풀이는 두 가지로 접근할 거니까 잘 봐두시고. 자, 첫 번째 거만 보게 되면 내가 만약에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했잖아. 그럼 1보다는 크거나 같다 x, y. 자, 1 쓰는 게 사실 무의미하긴 한데요. 왜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찾는 건 1,1밖에 없거든요. 2를 쓰는 것도 무의미해요. 왜? 우리가 원하는 건 이 b자리, a, b에서 이 b자리가 딱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3의 배수가 꼭 돼야 되거든요. 그치? 그러면은 n값이 2일 때도 무의미할 것 같고요. 어차피. 그 다음에 n값이 그러면 3일 때부터가 나올 건데 1, x, y, 3. 그럼 얘는 어떤 거냐면 y 값에 해당되는 놈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우리가 뭔가를 쓰긴 쓸 건데, 그러면 1부터 해가지고 1,1도 있고요. 그 다음에 1,2도 있고 2,2도 있고 1,3도 있고 2,3도 있고 그 다음에 3,3도 있겠네요. 근데 우리가 확인할 거 어디야, 여러분들? 그냥 이거야. 딱 지금부터 중요하다. 난 딱 이것만 확인할 거거든. 왜? B가 3의 배수인 거 확인하래잖아. B가 3의 배수일 때 그 안에 A와 B가 같을 확률? 그럼 누구? 얘. 그러면 3의 배수인 애들 중에서 일단 다시 할게요. 이거 하나네. 괜찮았어? 자, 지금 이제 그 다음 거 해석 잘해야 된다. n이 2일 때는 그냥 안 썼어. 이거 보고 나니까 어차피 y 값이 3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n 값이 만약에 4라고 하게 되면요, x 범위 1부터 y, 그 다음 얘 4가 될 건데, 그럼 또 이것도 1,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1,4 쿵쿵쿵쿵 4,4까지 가겠네요, 선생님. 자, 그런데 잘 보셔야 돼. 재미있는 건 이제 지금부터 진짜 재밌는 건데, 근데 재밌는 거는 분명 n값은 커졌거든요. 그치?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b자리가 3의 배수란 말이야. n값이 4일 때 그러면 개수는 많아, 점은 많아, 그리고 순서상도 많아. 그러니까 4일 때는요. 근데 질문이 b가 3의 배수일 때 a와 b가 같아진다 이런 얘기거든요. 그럼 우리는 b가 3의 배수인 걸 찾고 그 안에서 a, b 같은 걸 확인하면 되는데, 분명 n값은 커졌어. 근데 그 안에 b가 3의 배수인 건 여전히 3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지. 희한하네. 좋아. 자, 접근하고 있는 거야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? 만약에 선생님 n값이 5라면 또 범위는 x부터 시작해서 y가 될 것이고 여기는 5가 돼서 똑같이 1,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? 이번엔 1,5부터 해서 5,5까지 갈 건데 마찬가지로 아하하하하하하 느낌 많이 다른데. 자, 어떤 얘기냐면 여전히 3의 배수는 b값이 3의 배수인 건 여전히 얘밖에 없다는 거야. 분명 n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해줘야 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해석이 안 되면 어차피 안 풀리는 문제예요. 이 문제는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야.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
또 다른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봐봐. 그럼 계속 3일 때도 4일 때도 5일 때도 3분의 1인 거란 얘기인 거야. 되셨어? 자, 더 가볼게. 그럼 이제 그 다음 값은 무엇입니까? n이 6이야. 그러면 이곳에서 1보다 커 나갔다 x, y 6인데 그럼 얘는 또 1,1부터 시작할 거고요. 그 끝은 뭐가 될 거야? 쿵쿵 따. 그 끝은 1,6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? 6,6까지 가겠네. 그런데 또 보아하니 그 중간 요 지점에 또 얘가 있네. 그렇잖아. 그런데 얘는 또 무엇입니까? 다른 애도 있네. 이제 6개가 추가됐고 그 안에 또 뭐야? 하나 더 생겼네. 그럼 이거는요, 선생님. 얘는 그럼 실제로 얘를 딱 보니까 3개에다가 6개가 더해졌네. 왜? b가 3의 배수인 거. 맞죠? 그 중에 2개가 되었네. 괜찮아, 여기까지? 자, 근데 앞에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 센스 있게 잘 해석해 내야 된다. 자, 무슨 얘기냐? 그러면 n값이 7일 때도 n값이 8일 때도 어차피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놈들? 네, 3의 배수는 n값은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3의 배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. b값이. 되셨지? 그러면 7일과 8일 때까지도 여전히 무엇이 된다라는 거야? 네, 여전히 요 안에서의 확률도 3 플러스 6분의 1개, 2개라는 얘기인 거야.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 예상했다면 이제 뭐냐? 다이렉트로 그냥 무엇으로 접근하자고? 3의 배수의 관점으로. 어차피 n값이 3일 때 생겨났고 6일 때 새로 생겨났고 근데 쌓이는 거죠, 여러분들. 자, 이거 옮기면 안 되는 건데 옮겨버린다, 선생님이. 자, 원래 남아있는 거죠, 이곳에 이제. 자, 그래서 n값이 6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건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. 그러면 점점 3의 배수는 쌓여. 그러면 실제로 6이 되었을 때는 처음에 3개, 3인 놈 쌓여있고 6인 놈 쌓여있고 그 다음 9인 놈이 등장할 거니까 아예 그냥 이곳에다가 3 해서 그냥 3K라고 써버리자는 얘기예요, 선생님 말은. 그리고 3일 때 1개, 6일 때 1개, 9일 때 1개라면 3K가 됐을 때는 K가 그냥 3개라고 써버리라고.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예요? 요 놈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3K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버리자는 거야. 지금 네, 굉장한 게 튀었어요. 어떠니 여러분들? 괜찮아? 자, 그러면은요, 선생님 이것은 그냥 계산 자체가 3, 1부터 K까지 합이니까 3으로 묶어주게 되면 그냥 3 써버리고요. 2분의 K에다가 K 플러스 1분의 무엇이 되겠다? K가 되겠다.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되고요. 자, KK 지워지고 나면 3 곱하기 뭐 K 플러스 1분의 왜 이렇게 소심하겠어? KK 지워지는 거니까 2가 될 것이다. 근데 문제는 뭡니까? 그것이 얼마가 되는 거래? 9분의 1. 바로. 그냥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해서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하지 않았고요. 경우의 수분에 그냥 경우의 수로 계산한 거야, 선생님은. B가 3의 배수인 경우의 수 중에서 요 놈. A, B 같은 거. 또 중에서 요 놈. 그런 식으로 찾았다라는 거야. 그럼 9분의 1이 된대요. 올려주고 2, 9, 18. 그러면은 자, 어떻게 풀면 되려나? 이거. 그러면 3, 6, 18. 그러면은 K값이 여기서는 그냥 5가 되면 되겠네. 그냥 이거 푼 거야. 이거. K값이 5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K값이 5가 된 거니까요. 그럼 실제로 3K에 해당되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15가 된 거란 말이야. 되셨죠? 그게 바로 N값을 찾은 거야. 3K라는 요 놈. 그러니까 이 N에 해당되는 놈을 어떤 거냐? 어차피 3의 배수 369로 가니까는 3K로 가정해 놓고 나서 그 값이 이제 뭡니까? 이 식을 계산했더니 K값이 5라고 구해졌고 그러므로 N값은 15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. 그런데 이미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? 잘 보셔야지. 이 3과 4, 5일 때, 그 다음에 6, 7, 8일 때 최초로 배수가 등장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두 개의 숫자에 대해서는 그 개수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. 그래서 질문도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이라고 여러분들 조금 덜 헷갈리라고. 나는 왜 하나만 구했는데 왜 합을 구하라고 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15가 최초로 9분의 1을 만족시켜주는 지점이었다면 얼마일 때? 16일 때, 17일 때도 그렇게 되겠구나. 그리고 18이 되었을 때는 다시 확률이 재편성이 되겠구나. 왜? 개수가 또 늘어날 거니까. 그런 얘기예요. 쿵쿵 따. 그럼 뭐가 된다? 15, 16, 17 모두 다 더하면 얼마죠?
자, 31이 될 것이고 48이 되겠네요. 네. 자, 그래서 일단은 직접 순서쌍을 나열하면서 이 개수들의 변화 패턴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고, 자, 두 번째 풀이 이제 진행할 건데, 선생님이 두 번째 풀이는 뭐라 그랬죠? 그냥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본다 그랬죠? 싹 다 지울게요. 기하학적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놈을 가지고서 그래프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. 아하, x, y라는 것은 좌표 평면상의 점입니다. 그 다음 얘네들은 무엇이냐? x와 y 사이의 관계에서는요, y가 크거나 같대요. 그리고 1부터 n까지라고 제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, 자, 기하학적 접근을 위해 가지고요, 선생님이 그래프를 좀 그려놨어. 여러분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고요.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1부터 n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딱 요 놈만 솎아낼 거예요.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그릴 때 어떻게 그려주면 되는 거냐면 그냥 y는 x라는 그래프를 딱 그려요. 이렇게. 이게 y는 x라는 그래프입니다. 요 놈에 대해서. 그 다음에 봐봐. 순서쌍은 우리가 이곳에다 표시할 수가 있는 건데 n값이 여기 1일 때 1일 때, 2일 때, 3일 때, 4일 때, 5일 때, 6일 때, 7일 때, 8일 때, 9일 때, 10일 때, 뭐 11일 때 그냥 대충 적어놨어. 자, 그러면 바로 어디를 말하게 되는 거냐면 먼저 n값이 1이 되었을 때는요. 색깔을 뭘로 할까? 네, 요 놈으로 할까요? 네, 요를 할게요, 이제. 1이 됐을 때는 여기에요. 이거 하나. 그리고 2가 되었을 때는요. 1,2, 그 다음에 2,2예요. 그 다음에 3이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순서상 1,3, 똥 이렇게.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은 바로 어디냐? B 값이 3의 배수인 곳. 바로 이 지점이에요. 딱 요렇게. 근데 그 안에서 같은 애는 누구냐? 얘예요. 이거 하나. 요 놈을 나타내주는. 그래서 n값이 3일 때는 3분의 1인데 재미있는 것은 또 하는 거야. 아, 어차피 4가 되더라도 B 값이 3의 배수인 놈이 추가되는 건 아니에요. 5가 되더라도 B 값이 3의 배수인 놈이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. 바로 그런 얘기야. 그래서 이 지점들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됩니다. 이것이 바로 요 놈을 가지고서 아, x, y는 1부터 n까지다.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까지 잡는 거고, 대신 y라는 놈은 x보다 큰 거니까 이곳에 y는 x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위쪽을 나타내는 영역이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, 자, 그 다음 또 가볼게요. 이제 무엇입니까? 6이 됐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개가 추가가 될 거라는 거고, 바로 요 지점에 대해서 이제 B 값이 3의 배수인 놈이 추가가 된 거야.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엇입니까? A와 B가 같은 위치는 얘네들이 된다라는 거죠. 9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. 이런 식으로 쿵쿵 딱 진행이 되겠다. 마찬가지 방법이야. 그러면 3개, 6개, 9개 이렇게 쌓이겠네? 그러므로 3개, 6개, 9개 해서 3K까지 쌓이겠구나. 어느 지점에 3K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위에는 1개, 2개, 3K 지점이 딱 이 지점에서 K번째 A와 B가 같아지는 그런 점이 등장한다. 이런 내용으로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. 보통 순서상 문제들은요,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뭐 2개 중에 어떤 풀이가 좋냐라고 굳이 말한다면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접근하게 되겠죠. 근데 보통 순서상에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요,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는 고3 후반기가 됐을 때는 이런 식의 접근을 찾아내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라고 선생님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처음에 문제를 뭔가 찾아가거나 뭔가를 익혀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는요, 첫 번째 풀이로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하겠죠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풀이로 해석을 해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. 자, 거기까지 결론 내리고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